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해외 대비 선방한 모습입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 송강호가 그 아들 최우식에게 너는 준비가 다 되구나 라고 하죠. 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이 약했는데 오후 들어 일부 회복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락한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도 빠지고 유럽도 빠진 게 일단 러시아의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죠. 네. 카스피해서 이게 흑해 쪽으로 송유관이 있는데 그거를 태풍으로 항만이 파괴됐기 때문에 중단하겠다,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유가 보내지는 게 1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 올랐겠죠. 유가가 뛰었고, 그리고 푸틴이 가스 대금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가스에 대해서 원래 유로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루블화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어제 그 유럽 가스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크게 뛰진 않았지만 그것도 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일단 악재는 그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새로운 또 악재들이 조금 있긴 한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빠졌다가 10시 반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그 호재가 있긴 했는데 중국은 반등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반등이 있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를 또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물론 어제 삼성전자의 그 블럭딜 뉴스가 있었는데 거의 2천만 주 가까이 블럭딜 했는데 블럭딜 가격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일단 그 블럭딜 해서 받는 만큼 외국인은 그 비중을 미리 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단 삼성전자도 오늘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횡보를 하는 그런 모양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시 조금 넘어서 외국인이 매도를 좀 줄이기는 했는데 매수로 전환하지는 못했다. 네. 여전히 매수는 기관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오늘 선물도 매도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살짝 매도를 줄이기는 했는데 2시 50분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약간 흔들렸다. 지정학적 이유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뭔가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이 나서 투자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다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 건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거래량이. 근데 오늘도 그것보다 또 거래량이 또 증가를 했거든요. 네. 거래량이 느는 거는 좋은 일인데, 하여튼 매수 주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하락을 회복을 한다. 그러니까 빠질 때 사면 일단 그 이익을 조금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빠지면 또 사고, 그렇게 가는 게, 희한하게도 이게 이평선에 닿았는데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물론 새로운 악재가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런 뉴스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그 영국의 2월 인플레이션율이 나왔는데 월간으로 0.8% 그리고 연간으로는 6.2%가 나왔어요. 이게 전망이 0.6, 5.9였거든요. 전망보다 높았고, 2월 소매 물가 같은 경우도 0.8, 연간으로 8.2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의 2월 산출 생산자 물가, 요거는 월간으로 0.8%,
연간으로는 10.1%. 뭐 이것도 뭐 전망치랑 거의 비슷하고 투입 생산자 물가는 월간으로 1.4%가 또 늘었어요. 네. 그 산출보다는 투입이 더 늘었다. 연간으로는 14.7%인데 이건 전망치 두 개 다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4.5였어요. 네. 이전이 4.27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금리가 뛰니까 신청이 주는 거죠. 신청 건수가 마이너스 8.1%로 감소했다. 이전은 마이너스 1.2%였는데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미국은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신청 건수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금리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정부 당국에서 연준도 마찬가지고 현재 고물가를 견뎌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속된다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거죠. 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7만 2천 채, 예, 77만 2천 채, 네. 72만 채, 전망이 81만 채였는데, 네. 이게 월간으로 마이너스 2%로 줄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제는 그 원유 재고량하고 휘발유 재고량이 또 감소를 했어요. 크게. 줄었기 때문에 어제 러시아의 뉴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유가가 어제 저녁부터 6시 정도부터 계속 일직선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유럽의 3월 소비자 신뢰 잠정치는 마이너스 18.7. 이게 이전이 마이너스 8.8이었는데 전망은 마이너스 12.9였어요. 전망보다 훨씬 나빴다. 지금 뭐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의 1분기 소비자 신뢰는 마이너스 21이었어요. 네. 뭐, 산업 생산도 6.3%, 뭐, 이전은 8.6%였는데, 하여튼 뭐, 러시아 경제가 아직 눈에 띄게 그렇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뭐, 나온 뉴스 중에서는 그 24일날 러시아 시장이 일부 33개 종목에 한해가지고, 개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빠질지 한번 봐야 되겠죠. 호주의 3월 마르킷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7.3. 이전은 57이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나빠질 이유가 없죠.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가 더 좋을 거고 이제 뭐 코로나 그 규제 조치도 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이 뭐 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을 그 250억 달러 하겠다고 했는데 11% 정도 올랐다고. 예. 블랙록이 홍콩 시장이 매력적이다. 네, 항생 테크 지수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유가가 올라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아침에 나온 뉴스는 미국이 중국 제품 일부에 대해서 540여 개 정도의 제품 중에서 350개 정도의 제품에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관세 부과 부분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이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만큼 더 줄여주겠다. 근데 이미 이 관세 해제에 대해서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것도 단기적으로밖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뭐 이런 거는 또 뭐 중국에 좋을 수도 있는데 오늘 중국 시장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뭐 그 송유관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푸틴이 루블화로 결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 쪽에서는 계약 위반이다. 이게 원래 유로화로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루블화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근데 뭐 독일 쪽에서는 갑자기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푸틴에게 빨리 휴전 좀 하라고 독촉을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대러 그 제재 중에서 에너지 부분, 이거를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참여를 하면 좋은데, 예, 자기 나라만의, 이게 에너지 그 제재를 하게 되면 자기들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부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그 가스 구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블화로 결제할 수 없다. 이게 뭐 유럽 쪽에서
그 루브라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 사실 뭐 결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안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루브라를 사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 루브라가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 러시아 가스를 사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부총리는 석유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 석유 가격이 더 뛸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3억 3천만 유로 를 긴급 지원할 거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 곡물 가격 급등 때문에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와 철강 커터 제대 그거에 대해서 재협상하는 거 그거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 아니다라고.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이 그 러시아가 그 전쟁 범죄를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범죄니까 처벌 방안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뭐 실제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반도체 기업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게 만일에 잡히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가지고 아예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예, 그게 지금 전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핵무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러시아에서는 핵무기를 쓸 것처럼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서방 쪽에서도 핵무기가 있으니까, 뭐 좀 강하게 좀 경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미국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쓸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팀을 꾸렸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전쟁에 참전할 것인지 이를 논의하는 그런 거죠. 네. 과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커지는데 하여튼 뭐 그런 미국 쪽은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나토에서는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할 거에 대비해가지고 그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시장에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거든요. 네. 쓸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극단적인 공격을 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겠죠. 지금 그런 데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필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그 0.5% 인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장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들마다 나와가지고 0.5%가 필요할 것 같다. 뭐 한두 차례는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도 지금 어제는 시장이 빠지면서 소폭 내려왔는데 지금 2.3% 좀 다시 또 넘었죠. 2.3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금리 얘기는 더 이상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뭐 유가가 뛰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지만 회복을 했는데 이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러시아 에너지재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러시아의 극단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는 필요 없을까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뭐 장비 지급하고 뭐 대응팀 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시장에도 분명히 좀 충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주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지금 핵무기를 쓸 경우에 이걸 참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만일에 참전하게 되면 나토는 끝까지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럽의 전쟁이 커지는 거를 유럽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참전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한다라는 거죠. 네. 만일에 미국이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참전 의향을 비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극단적인 선택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나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오고 난 뒤에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나오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미리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평선에 닿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쪽은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이평선을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은 뚫고 올라왔는데 장기 이평선에 부딪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이 돼서 회복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떨어지면 사서 오르면 팔고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데 핵무기를 써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답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 보호장구와 관련된 뭐 그런 쪽으로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또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을 보고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뉴스는 이란이 그 핵 합의 협상에 대해서 그 핵심 부분에 이견 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이 핵 합의를 하고 나서 또 깨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랑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그거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걸 해제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요 뒤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제하라는 거. 요거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파월이 디지털 달러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국제노동기구도 러시아에 대해서 기술적 협력 지원하는 거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하는데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엄청난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화학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유가가 너무 많이, 가스 가격이, 이게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그걸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이쪽에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소하고 탄소 포집 관련된 투자도, 지원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가스하고 석유 이쪽은 지금 현재 친환경 쪽으로 가려는 거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 쪽 지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석유 생산 확대는 제외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가스만 얘기를 했다. 예. 근데 미국이 이게 얼마 전에 뭐 이게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배에 가스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거기 그 가스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그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공급받기 때문에 아예 터미널, LNG 터미널 이런 게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거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언제 짓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느냐 하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가스 선을 여러 개를 뭐 수십 척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띄워놓고 공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그 방법을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조선업이.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유가가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지금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러시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생화학 무기는 거의 뭐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지금 손실 나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올라왔는데 회복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 수도 없고 뭐 대비라고 해봤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만약에 나오면 생화학 무기를 쓰거나 아니면 전술핵을 썼을 경우에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뭐 밤이나 새벽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 팔았다가 분명히 그건 쇼크가 엄청 클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무기가 다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전쟁은 여러 번 일어났지만 그런 무기가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염되잖아요. 많은 부분이 오염되는데 특히 이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쪽에 그게 터지게 되면 정말 곡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뭐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 있더라도 그게 터졌다 그러면 팔아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되거든요. 일단 뭐 그런 게 터지게 되면 아마 경기 침체가 조금 빠르게 그리고 좀 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 팔아가지고 달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슬픈 얘기, 이런 전쟁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마음속으로나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또 6살 난 막심이라는 어린이가 러시아 군대의 총격 난사에 총을 맞고 햄스터를 손에 쥐고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